안녕하세요, 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혼자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풀 답안을 적지 않고 어떻게 목차랑 키워드로만 사례들을 계속 풀고 했는지 그걸 중점으로 쭉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수험가가 많이 뒤숭숭한 걸로 알아요. 뭐 휴원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첨삭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첨삭이 하면은 분명히 합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첨삭을 안 받았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겠죠. 첨삭을 받고 등수를 확인해야지 내 위치가 어느 정도고 얼마나 더 외워야 되는지 지표가 되는 거고, 또 뭐 현출하는 연습이니까 쥐어 짜내는 연습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혼자서 하면은 뭐 통제력도 안 되고 어떻게 이제 뭐 시간 배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자가 첨삭을 했고 저는 이제 첨삭을 받지 않고 했으니까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목차 키워드 위주로 어떻게 빨리빨리 풀었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이게 작년 시험지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적었던 시험지고, 이거를 서버에다 껴놨었는데 다행히 제가 사무실에다가도 이제 노동법 서버를 놔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강 듣기 전에 저는 미리 출력을 해놨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인강 보기 전에 10분 정도로 할애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경영상 해보니까 설문의 쟁점, 글씨를 좀 날릴게요.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론, 그 다음에 의의 및 취지, 그 다음에 정당성 요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있잖아요. 그거 적고, 신고 의무 적고, 그 다음에 해고 기준의 경영상 해고 기준의 합리성, 정당성 적고, 의의 및 취지 혹은 법 규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관련 판례, 그 다음에 관련 판례는 강의 내부사 그거 적고, 사보필 적고, 해고 회피 노력 같은 거, 그런 부수적인 판례, 그런 것도 이제 해고 기준에 된다는 그런 판례, 그 다음에 관련 사례, 그리고 이제 사안의 적용, 결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브를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옛 감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 있죠. 제가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똑같을 거예요. 이런 게 준비를 해놨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서브에 제가 객값사상이라는 판례를 안 적어놨었어요. 왜냐면 중점적으로 나온다면 이 광인해구사, 사보필 이거 위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강사님들 책에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중점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객값사상은 누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있잖아요. 수험가에서 이거 적어도 합격한다? 아니 이거 적어야 합격한다. 안 적어도 합격한다. 이렇게 학설이 나뉘었잖아요. 저는 안 적어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점수에서 보면은 여기서 누락한 게 없더라고요. 점수가 감점됐다든가. 저는 이걸 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내용으로 잘 녹여서 사안에 적용해서, 저는 일단 사안에 적용을 무조건 한 장 넘게 썼으니까 좀 첨예하게 좀 많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많이 썼어요. 신고 의무 이것도 녹여서 적었습니다. 이것도 법 규정이랑 법 시행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객값사상을 누락했지만 나름 잘 논리가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방 풀었을걸요? 한 1분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저만의 보험용 목차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인데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목차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어떻게 기본적인 저만의 보험용 목차를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경영생 해고로 다시 간다면은 목차 4개만으로 끝날 거예요. 대목차. 설문의 쟁점. 그 다음에 흔히 교수님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관련 법리의 적용. 판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이런 평석 관련 법에 대한 뭐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게 꼭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의견서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답변서, 법리의 적용 이런 게 꼭 있어요. 관련 법리의 적용. 이게 관련 법 규정. 이래다가 소목차 이래다가 중목차라고도 할게요. 관련 법 규정. 관련 판례.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 결론. 왜냐면 흔히들 말하는 법학 답안지에서 그 뭐지 법 규정하고 판례로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좀 더 세분화해서 의미, 취지, 효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 효과.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다른 교수님들 사례집을 보면서 좀 심플하게 해놓으신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저만의 것을 좀 만들어 봤는데, 관련 법 규정, 관련 판례 끝이에요. 여기다가 뭐 적으면 돼요? 24조 적으면 되잖아요. 관련 판례 이거 그냥 여기서 적으면 되고, 관련 법 규정이 일반론이고 이 판례가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사례 적용해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 그리고 이렇게 적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더 적을 수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뭔가 시간 재는 능력이 생겨요. 여기까지 왜냐면 아는 쟁점이 나와서 막 쓰다 보면은 더 적고 싶으니까 관련 법 규정에서 의미 취지, 여기다가 의미 취지를 또 넘버링해서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관련 법 규정, 관련 판례에다가 이제 또 넘버링해서 또 다 적으면 되니까. 이제 가장 근데 불안한 게 여기만으로도 뭔가 빈약해 보이는데 되냐 안 되냐, 그게 걱정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목차로 채점한다 라고 하신다는 뭐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차만 보고 논리나 내용을 떠올리게 해서 교수님들 채점을 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화려한 목차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 화려한 목차 만드는 데는 너무 기술적이고 기교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본질은 내용인데 여기에 기교만 부리려고 하다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본질을 채우다 보면은 기교적인 것도 되나? 이것도 솔직히 좀 의문인 게, 토익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50점에서 800점 넘어가는 막 그런 구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벽. 저도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목차도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 이 화려한 목차를 쪼개려면은 몇 년을 투자한 것만큼의 배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숙지를 하고 나서 그냥 책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그 목차만 잘 갖다 적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흔히 법학 답안지는 문학 판검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관련 법리, 관련 법 규정 이렇게 심플하게 해놓으신 교수님들 책을 보고 제가 거기서 응용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 거를 보고 제가 이제 좀 카피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그러면 설문의 쟁점, 그 다음에 관련 법리, 줄여서 할게요. 관련 법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관련 법 규정,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무화지경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금방금방 와버려요. 여기다가 이주기랑 그거 적으면 되고, 이론과 이용과 그거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관련 판례, 형고도 실사임종이랑 뭐 치인감리, 시장소개, 시장구속, 그 있잖아요. 제3자 고용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판례 적고, 뭐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막 징표 있잖아요. 그거 적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보는데 좀 남아. 그러면 여기다 중목차 하나 더 적어서 뭘 적겠어요? 뭐 판례의 변화 이런 거 적어서 한 번 더 묵직하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여기다가 사안의 적용, 그 다음에 결론. 네 큐로 끝냈죠 또. 그러니까 관련 법리가 관련 법규정 관련 판례를 묶어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각종 법적 그런 서적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보지? 위약 예정의 금지 뭐 있어요? 설문의 쟁점 관련 관련 법리 관련 법규정. 그 위약 예정이니까 금기법 20조 적고 민법 제 398조 적고 2번 관련 판례 위약 예정을 금지로 본 경우 위약 예정 금지로 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시간 남네 검토 의견 쓰면 되잖아요. 왜냐면은 근로기준법은 위약 예정 금지되어 있는데 역으로 해야겠구나. 민법은 위약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기법상에서는 벌칙 규정과 함께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법은 가능한데 금기법은 다르다는 그 특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적용 결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시간 더 남는다 그러면 중목차에다가 효과 위반의 효과 같은 거 하나 더 적어서 이거를 또 여기다 사안의 적용에다가 포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20조를 위반했으니까 벌칙 규정 뭐뭐뭐가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한 줄이라도 더 포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론에서 적었다면. 왜냐면 여기까지 적었다는 거는 시간이 남을 거고 그 정도의 힘은 더 남아 있으실 거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적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적었으면 어떻게든 비벼서 적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론. 그래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딱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합니다. 지금 5분 됐나요? 12분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한 문제당 금방금방 혼자서 집 가면서 그 사례집 같은 거 보고 그냥 혼자 계속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한 5개, 6개 풀 수 있을걸요? 집에 한 왔다 갔다 10분이라고 하면은 혼자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뭐 있죠? 직접불 나왔었죠? 그러면 설문의 쟁점 적고 관련 법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관련 법 규정 그 군기법 43조 적으면 되고 2번 뭐 있어요? 관련 판례 적죠? 관련 판례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그거 적으시면 되고 검토 의견을 뭐 적으시던가 왜냐면 적을 게 없으니까 그거 더 적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의미 취지를 적으면 되고 판례에서 취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직접불로 했는지에 대한 취지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 결론 결론 쉽죠? 이렇게 4개만 해 끝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 숙달을 하시다 보면은 직접불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양수인에게 채권이 양도되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해서 쟁점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을에게 뭐 채권이 양도되는지 여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부를 했으니까 문학판검으로 가야겠죠. 문학판검 문제점 뭐 학설이 없으면 판례에서 뭐 다수서 소수 의견 이런 식으로 적고 그 다음에 검토 의견 내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왜냐면은 쟁점화로 답을 했으면 뭐 했는지 여부라고 하면은 문학판검이 기본이잖아요. 법학 답안지에서.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일반론을 적는 거예요. 일반론 적어서 법 규정이랑 의미 취지를 빼놓는 거죠. 아니면 크게 그냥 법 규정이라고 적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적을지만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다 채워져 있으니까. 법 규정이다. 여기다가 법 규정 적어야겠다. 의미 취지 막 적고 그 다음에 쟁점만 했으니까 외운 대로 막 달달달달달달달달 무바지어 쓰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혼자서 공부를
다 안 적고 풀답안이 안 적고 빨리빨리 키워드를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쓰면서 외웠긴 한데 이거는 이제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냥 읽고 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백지 복습법 이건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읽으면서 안 외워지는 키워드나 문구들만 적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중 되면 금방금방 적어져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글씨 연습도 되고 빨리빨리 적어지니까. 아무튼 이제 제가 어떻게 혼자 자가 참삭식으로 해서 했는지 풀었는지 그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첨삭을 실제로 못 받아서 막 불안하시더라도 이제 외워서 잘 현출하는 게 문제겠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이제 어떻게 현출을 잘 할지 그것만 걱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제 GS 2기 얼마 안 남았죠? 그쵸, 이제 시작하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기만 안 되면은 금방이잖아요, 시험. 근데 옛날에 정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이제 홍제전서에서 그 있는 책에서 나온 건데 아마 저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시죠? 앞에다가 적어놓고 이걸 보면서 계속 동기부여했습니다. 보이시죠? 아무튼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시간 금방 가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고 꼭 시험장에서 준비한 대로 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